여러분, 다들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코인을 버렸다? 아닙니다. 이들은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2월 10일 이후로 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연준이 할 일 다 하고 바통을 넘겼습니다. 누구한테? 트럼프와 베센트한테. 베센트 재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총 2028년까지 2조 달러 넘는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은 약 2,800억 달러입니다. 거의 10배 가깝게 늘린다는 얘기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는 묻는다면 절대 불가능한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2배 빠른 성장률을 보여야 하며 차트 각도가 목이 꺾이도록 올려다봐야 합니다. 그럼 베센트 재무장관이 왜 2조 달러를 언급했냐면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의 발을 넓히겠다는 뜻이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으론 결제 속도 빠르고 접근성이 좋으며 달러와 미국 단기채의 수요를 전 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인데 미 정부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단위니까.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한테 강제로 쓰라고 규제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게 지니어스법과 클래리티법입니다. 수수료 싸고 빠른 스테이블 코인 써라. 우리가 보호해줄게. 비자, 페이팔, 아마존, 애플, 구글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에서 사용될 수 있게끔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다 보니 빅테크 기업들 또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12월 10일 FOMC 이후 연준은 공식적으로 시장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 전까지는 연준이 운전대를 잡고 주도했습니다. 트럼프 셧다운 기간 동안 레버리지를 털기 위해 시장 흔들었죠. 고용지표 박살나고 민간은행 파산 얘기 나오니까 긴축 종료를 통해 RRP를 시작한 겁니다. 레포한도 해제와 SLR 규제 완화를 말이죠. 한 달 동안 일어나기 힘든 굵직한 이슈들이 12월에 몰빵으로 나왔습니다. 시장 상승의 견인이 아니라 하락을 막는 이슈들의 하나요. 연준이 시장을 보좌하는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이후 할 일 다 한 연준은 주도권을 넘겼습니다. 바로 트럼프와 베센트한테 말이죠. 그리고 재밌는 사실이 하나 밝혀집니다. FOMC가 끝난 다음 날 12월 11일 SEC에서 공식 문서 하나를 조용히 발표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주식이나 ETF를 블록체인으로 토큰화해도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공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엔비디아를 엔비디아 토큰으로 만들어 팔아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엔비디아 토큰은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규제를 12월 11일에 풀어준 거예요. 너무 속보이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바닥칠 때는 가만히 있다가 12월 10일에 연준이 바로 바통을 넘기니까 갑자기 이런 공식 문서가 조용히 나왔다는 겁니다. 제 기준에선 이게 너무 이상합니다. 트럼프와 베센트가 연준이 바통을 넘길 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렸다고 생각됩니다. SEC는 독립기관이고 트럼프랑은 관계없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새로운 SEC 수장 폴 애킨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트럼프가 앉혀준 사람이에요. 사실상 트럼프와 베센트의 꼭두각시 인형에 가깝습니다. 12월 10일 파월 발언 이후 바통을 넘겨받은 트럼프가 위에서 지시했을 가능성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와 베센트가 주도하는 암호화폐 상승은 언제부터 시작될 것인가?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은행들을 보고 찾아냈습니다. RRP와 SLR 규제 완화는 은행들 지갑을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은행들이 국채를 더 많이 살 수 있게 해주고 그 국채를 현금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연준이 몇 달 뒤부터 시작이 아니라 바로 다음 날부터 승인해주겠다고 했어요. 원래 얘네들 이렇게 바로바로 안 해줘요. 근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연방은행 감독기관 OCC, 대형은행들한테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참여할 수 있게끔 허용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건 엄청 큰 이슈입니다. JP모건이 말하길 새로운 지침에 따라 기관 투자자를 위한 암호화폐 서비스 도입하겠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말하길 고액 자산가 고객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펀드 서비스를 1에서 4%까지 할당 권장한다. 본인들이 관리하는 고객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포트폴리오에 4%씩 수익 낼 암호화폐를 담아주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미국 연방은행 감독기관 OCC의 바램대로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 중순까지 트럼프, 베센트, 은행들은 지금까지 이런 움직임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연준이 12월에 급하게 이슈를 쏟아내고 12월 10일에 공식적으로 바통을 넘기니까 기관, 기업, 국가가 하나로 뭉쳐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슈들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유가는 낮고 물가는 경직된 상황, 고용까지 안 좋으니 유동성을 풀기 좋은 환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이 유동성을 AI와 암호화폐에 뾰족하게 꽂기 위해 레버리지까지 촉거진 시장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트럼프는 최장기 셧다운 연막으로 파월 의장은
시장이 붕괴가 안 되는 선에서 레버리지를 죽이거나 민간인들을 박살내는 방식으로 결국 이들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 차례는 암호화폐 시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라고 연준이 규제를 풀어준 거고, 그러라고 트럼프와 베센트가 직접 작업을 쳐놓았다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니어스법, 클래리티법, 토큰화 허용, 이걸 위한 시나리오였다는 겁니다. 당장 며칠 날 오른다 같은 도박성 얘기는 안 합니다. 본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연준이 하방을 막아줬고 트럼프와 베센트가 상방을 뚫어줄 겁니다. 이들은 암호화폐 시장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영상 예고합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메사리, 2026년 전망 보고서. 저는 앞으로도 본질을 꿰뚫는 분석을 가져올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12월 10일 미국의 금리 인하에도 하락했던 자산시장의 이유는 12월 19일 일본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기 전 정리해야 했던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으며, 19일 이후인 지금부터는 엔캐리에 대한 걱정 자체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시장의 잡음들이 난무하고 공포의 시야가 막혀 있을 때 연준은 RMP로 유동성을 공급하며 바닥을 천천히 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장의 하방을 만들 이벤트는 끝났고 시장의 유동성 저점도 차오르고 있습니다. 즉, 폭락은 없을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발언 하나하나에 용기를 많이 내곤 합니다. BOJ 금리 결정 당일날 새벽에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아 이때도 밤을 지새웠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 40분에 급하게 새 영상을 찍어 구독자님들에게 힘주어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의 바닥은 8만 달러로 잡혔고 관점의 변화는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다행히 말씀드리고 나서 곧바로 시장은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시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8만 달러 저점을 깬다는 관점과 폭락은 없다라는 관점 모두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트의 가격이 어디를 찍고 어디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분석이라기보단 예언 예측에 가까워서 최대한 객관적이기에 이슈의 내면을 전달하려는 저로서는 그런 숫자 맞추기 놀이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숫자가 BOJ와 인트로덕션에 의해 나오게 되었고 바로 영상 준비를 시작하여 급하게 올려드리게 된 겁니다. 봐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채널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채널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주장에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때문에 저와 생각이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더더욱이 이 구독의 의미가 크게 느껴집니다. 그 가치와 무게를 항상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드리는 말에 대한 무게감과 봐주시는 감사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해당 영상을 조금만 내려보시면 더보기란 안에 봐주시는 감사한 분들에 대한 제 작은 성의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링크 클릭을 통해 다음 화면에 넘어가시면 제가 직접 작성한 코인 슈퍼리치의 탄생이라는 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해주신 분들에게는 제 생각 가감없이 제대로 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멤버십 유료방, 리딩방 이딴 거 안 하고요. 단순히 많은 분들께서 양질의 정보를 얻어가시는데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더보기란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제 직통번호입니다. 여기로 간단히 책이라고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들어가겠습니다.